글로비전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스스로 당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사람들이 뉴스나 소문이나 그리고 또 불안한 소식에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내 스스로가 더 당당하게 사는 방법을 소유한 자가 이런 위기를 뚫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오히려 위기가 클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스스로 당당하게 사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 내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자신이 스스로 터득한 지혜와 가능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확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나의 감정은 나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니까 잘못된 감정이 나에게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내가 말하거나 또 행동하면 안 돼요. 나만의 분명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간다. 이게 버나드 쇼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지혜를 얻고 그리고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환경을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5분 내지 10분 동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입 이렇게 딱 깨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 향과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실 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따끈한 커피를 마시면서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단한 한 2, 3분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죠. 좋아하는 것을 몇 분 동안 하면서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출발부터 좋은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좋아하는 것을 몇 분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작은 일들이 축적되어서 전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멈추지 않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이 다가올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죠. 이것이 좋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순간도 행복하고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의 모습을 늘 상상하고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이것을 글로 씁니다. 목표와 방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하고 바라보고 나간다면 이룰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실수를 되풀이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안 좋았던 일을 계속 우리는 기억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교훈이나 지혜를 얻고 지나간다면 두 가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또 그랬지? 그런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지난 실수에 대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태도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계속 후회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삶이 되죠. 두 번째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 소극적이 됩니다. 또 이러다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과거의 불안이 현재를 계속 동반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불편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관계를 끊어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엔티가 있고 또 친근한 사람도 있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하게 대할 때 내가 불편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분노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환경을 정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한 관계는 언젠가는 끊어지게 마련인데 지금이냐 나중이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우리는 그때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불편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지속되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몸의 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맞춰보려고 하기보다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 정서 생활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보다 나 먼저 챙기라.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나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로 여행을 할 때 기내 방송에서 처음 방송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먼저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텐데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여러분이 먼저 착용하고 아이들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과의 관계는요.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나도 나중에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모든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나부터 세우지 못하면서 남을 챙기고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시간을 들여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글을 쓰라는 것도 아침에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행복하면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됩니다. 나부터 행복하고 나부터 챙기고 내가 좋아지면 스스로 좋은 에너지가 나로부터 관계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죠. 이것은 상대방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왜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싶고 왜 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하지? 그리고 저 사람만 만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불편한데도 전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묻어두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분하고 같이 가는데 점심시간에 칼국수 어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갈비탕은 어때요? 괜찮아요. 냉면은 어때요? 괜찮아요. 삼겹살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엇을 드시기 원하세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무엇을 먹든 어디로 가든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칼국수집을 갔습니다. 나중에 가까워진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식사하러 갈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거절당하는 이 감정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엔 내가 선택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말과 행동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빨리 치울수록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에 맞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쌓아두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요. 안 괜찮을 때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지 말고 저는 이게 조금 좀 거리긴 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푸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도 그냥 웬만큼 하지 말고 옷이 젖도록 땀이 쭉 흐르도록 하시고요. 산책하는 방법도 있고 독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한번 기록해 봐야 돼요. 내 감정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기분 나쁜 감정도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왜 기분 나빴는지 그걸 한번 써보세요.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써보세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